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억울하다는 쿠팡의 항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쿠팡, 너 양아치니? 라는 주제로 쿠팡 퀵플렉스 배달 기사분들의 어떤 단가 하락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창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야, 쿠팡 진짜 양아치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야, 그렇게 억울하면 하지 마. 아니, 단가가 싸다면, 단가가 낮다면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어떤 두 부류로 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 내가 판매자다 보니까 이 판매자 시선에서만 쿠팡을 봤다. 그러면 쿠팡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 쿠팡의 논리는 뭐냐? 쿠팡의 항변 논리는 뭐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쿠팡은요, 판매자들이나 아니면 퀵플렉스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와, 쿠팡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상생을 요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데요. 제가 올해 갔던 한 전시회에서 쿠팡은요, 본인들의 제품들을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쿠팡의 브랜드의 자체에 대해서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쿠팡의 상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그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쿠팡은요, 중소상공인들하고 정말 상생을 합니다. 우리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랑 거래하는 이런 제조사들, 그리고 우리 고용 창출 인원들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 전시회 부스에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CPLB와 중소상공인의 아름다운 동행. 이 CPLB라는 회사는요, 쿠팡의 PB 상품을 하는 자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요. 이 전시회의 이 제목이 중소상공인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들이나 아니면 퀵플렉스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아름다운 동행? 기가 차죠. 진짜 짜증나죠. 야, 진짜 어떻게 쟤네들은 나 뜨겁지도 않나? 쿠팡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동행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 쿠팡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제가 진짜 쿠팡을 잘 모르고요. 쿠팡과 8년, 9년을 거래해보지 않은 판매자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 소비자라면 쿠팡을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분명 그렇죠. 왜냐하면 배송도 정말 빨라졌어요. 쿠팡 때문에. 예전에 하루 이틀 만에 오긴 했지만 쿠팡이 들어옴으로 해서, 쿠팡 로켓 배송이 생김으로 해서 이젠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제품을 빨리 받으니까 좋죠.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고 예전에는 교환 반품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거 판매자들이 양아치 같아가지고 잘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돼. 아니, 그냥 반품만 하면 그냥 내가 제품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환불금이 먼저 들어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런 딱 그 쿠팡의 전시를 봤다. 쿠팡이 소비자들한테도 주지만 이런 중소상공인들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구나. 파트너 수, 고용 인원수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매출 증가율도 3년간 680%나 되네. 그 쿠팡 거래하는 회사들이. 야, 쿠팡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살만 낫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안타깝죠. 아니, 이 판매자, 이 8, 9년 쿠팡과 이 판매를 해본 사람으로서는, 야, 이 낯뜨거운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낯뜨거운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쿠팡에 상생한다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판매자한테는 이래요. 야, 싸게만 줘. 우리 쿠팡한테 싸게만 줘. 우리가 많이 팔아줄게. 자, 이렇게만 딱 보면, 설득되는데, 그럴 수 있지. 많이 팔아준다는데? 분명히 싸게 줘서 많이 팔아주면 좋죠. 박리담회란 말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이 팔아주면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매출 상승분의 순이익을 대부분 쿠팡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쿠팡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오랫동안 판매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매출은 늘어나는데요. 웃긴 건 순이익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매출이 늘어나면 우리 회사에 영업이익 같은 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늘어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쿠팡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수수료를 계속 높게 받고요. 성장 장려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판매자들 성장했으면 이렇게 주는 장려금 같은 그런 이름을 성장 장려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판매자들한테 수수료를 더 받습니다. 성장을 함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5대5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면 그 이익분을, 그러면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5대5가 아니더라도 한 6대4 정도만 돼도 쿠팡이 6을 가져가고 판매자가 4만 가져가더라도 윈윈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른 이익 같은 경우는요, 쿠팡이 9를 가져가고 판매자가 1을 가져가거나 쿠팡이 10을 전체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 판매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쿠팡한테 이미 종속돼서 매출이 많이 커진 회사 같은 경우는 빼기도 쉽지 않아요. 이미 물류 창고 같은 걸 늘려놨죠. 그리고 이 인원들도 고용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걸 줄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코 껴서 쿠팡에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쿠팡은 이런 논리가 있어요. 자, 쿠팡 우리 택배기사들, 퀵플러스 기사들 배송 난이도에 따라서 이번에 단가 조정한 거야. 단가 조정은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단가 조정을 한 건데, 이 배송 난이도에 따라 단가 조정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단독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이게 배송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아파트들은 배송하기가 훨씬 쉽고, 왜냐하면 아파트는 몰려있으니까. 그래서 단독주택 이런 데 배송하기 어려운 데는 단가를 올려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몰려있는 아파트는 단가를 낮춘 거야. 난이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쿠팡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가만히 보면요, 자, 배송 단가 높여줬다고 하는데 단독주택 정말 찔끔 올려줘요. 막 50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100원, 200원 이렇게 떨어뜨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체 배송 물량에서 아파트 물량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단독주택보다. 그러니까 쿠팡은 결과적으로는 이 배송 난이도에 따라 단가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배송비 이걸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순이익을 더 키우겠다, 요거죠. 근데 이 입장에서, 이 배송 기사들 입장에서는요, 쿠팡이 이 배송이 좀 어려울 때도 같이 처음부터 도와서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쿠팡 퀵플러스의 시스템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까지 성장한 거에 좀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이 흑자 전환하고 더 오히려 이제 이 퀵플러스 기사들하고도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단가 내리겠다. 자, 이러면서 어떤 쿠팡이 얘기를 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단가를 우리가 하락시키긴 했지만 내년에 배송 물량 늘어난다니까. 배송 물량 늘어나면 니네 가져가는 돈은 별반 차이 없어. 월급 차이는 없을 거야. 월급 안 깎일 거야. 이거는, 야, 너 야근해. 야, 일이 많아서 야근 좀 해야겠어. 그런데 월급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 뭐 이런 어떤 사업자의 마인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아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예전에는 일을 10만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20을 해야 돼. 근데 일을 20을 하면 월급을 2배 더 많이 받는 게 맞잖아요. 2배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월급은 똑같이 주겠다는 게 바로 쿠팡의 지금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퀵플러스 기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짜증나는 거죠. 자, 마지막, 판매자나 퀵플러스 기사들한테 동일하게 하는 거. 자, 야, 니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거 자본주의 시장이잖아. 자본주의에서 뭐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하면 되지. 너 말고도 우리 쿠팡에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판매자들 엄청 많아. 야, 너 말고도 쿠팡에서 택배기사 하겠다는 사람 세고 셌다. 그만둬. 자,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무 당연하죠. 그만두면 되죠.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우리가 처음에 이 쿠팡이요, 어려운 시절부터 같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회사가 어려울 때부터 회사를 도와서 회사 직원으로서 열심히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적자도 극복하고 흑자 전환도 하면서 이제 흑자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면 이제 직원들 어떤 생각하나요? 야, 내가 앞에 같이 조력을 하면서 노력을 같이 해줬으니까 나한테 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으려나? 성과금을 더 주려나?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월급이 좀 비싼 것 같아. 자, 월급을 좀 깎으려고 하는데 월급 200만 원이었잖아. 월급을 100만 원만 줄게 앞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 와, 아니 성과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월급을 깎는다니까. 피 꺼서 타죠. 피가 거꾸로 섰죠. 진짜 화가 나는데 이 사장이란 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너 말고도 월급 100만 원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사람 많아.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나 배송 기사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같이 오랫동안 쿠팡과 어떤 협력 업체로서 해왔던 입장으로서는 이게 너무 짜증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야, 너 양아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입장 대보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앞으로의 쿠팡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쿠팡은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아마 갈 거예요.
로켓 배송 정산일이 지금 60일입니다. 쿠팡이 작년 3분기 흑자 전환을 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로켓 배송 정산일을 50일에서 60일로 늘린 거였어요. 판매자한테 주는 돈을요. 판매자한테 주는 돈을 원래 50일 만에 정산해줬는데 60일로 늘린 겁니다.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매자가 뒤통수를 때린 거죠. 흑자 전환하고 뭔가 판매자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야, 정산일 더 늘릴게. 10일이라는 정산일 더 늘어난 게 쿠팡한테는요, 이 10일이라는 것 때문에 몇 천억이라는 돈이 수중에 더 생기게 됩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그래요. 천억이 넘는 돈이 쿠팡한테 생기는데, 이제 이걸 자기네들이 물류센터도 투자하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 돈으로 우리 또 이자놀이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정산일이 이제 이만큼 이제 길어졌으니까 우리 쿠팡 자회사 중에 쿠팡 파이낸셜이라는 여신을 다루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로켓 정산이라고, 야, 우리가 수수료 니네 조금만 내면 정산 빨리 해줄게. 바로 정산해줄게. 라고 하는 로켓 정산을 만들 겁니다. 뭐 아마 올해로 예상했는데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나오겠죠. 로켓 정산 하면서 로켓 배송처럼 정말 빠른 정산입니다. 단 하루 만에 새벽 정산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좀 수수료를 내야 돼요. 뭐 연율로 따지면 한 10%? 막 요렇게 해서 로켓 정산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요. 퀵플렉스 배달 단가가 요번에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배달 단가가 하락을 했는데 아마도 판매자의 이런 걸 보면 단가는 내년에 추가 하락할 겁니다. 논리는 똑같을 겁니다. 야, 물량 또 더 많아졌잖아. 마음에 안 들어? 이 단가? 그럼 나가. 우리 배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 퀵플렉스 기사 하려는 사람들 많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겠죠. 단가 추가 하락 내년에 저는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판매자, 퀵플렉스 기사만 그러냐? 아니요, 이제 소비자들도요. 자, 로켓업 회원비가 4,990원입니다. 우리가 로켓 배송을 받으려면 로켓 회원 가입해야 되죠. 로켓 회원 가입하잖아요. 지금 4,990원인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900원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4,990원으로 2,000원 올렸죠. 내년에, 저는 내년 예상합니다. 얼마로 올리냐? 이번에는 10,000원이 안 되는 돈. 10,000원도 안 돼. 싸다 싸. 9,990원으로 아마 올릴 겁니다. 제가 가격까지 감히 예상을 하는데 이러면서 논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로켓 와우. 니네 로켓 배송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우리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니네 쿠팡 이츠 우리 거 이 회원 이 10,000원도 안 되는 돈 내면은 10%씩 할인해 주는데 이거 싼 거 아니야? 해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러면서 내년엔 9,990원을 올리고 또 2년 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아마 15,000원이 안 되는 14,990원으로 올리겠죠. 쿠팡을 보려면 아마존을 보면 되는데 아마존이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쿠팡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뒤통수 이제 좀 이렇게 좀 만져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뒤통수 이제 이렇게 세게 맞을 거니까요.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 막 그 비용 5,000원 올린다고 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야? 너무 급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5,000원이나 올려? 그거요. 쿠팡이 내년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 100%예요. 이 9,990원이라는 게 100%는 아니겠지만 올리는 건 100%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자분들 뒤통수 조심하시고 아마 이것 때문에 또 내년에 또 말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쿠팡의 어떤 항변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린 억울해. 쿠팡의 항변 논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또 판매자 시점에서 쿠팡의 그 논리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